자, 이제 교과서 10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급진교합하는 왜 정변을 일으켰을까? 정변이 곧 쿠데타다. 쿠데타가 뭡니까? 이게 그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불법적인 무력을 이용해서 군대와 같은 그런 무력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무력을 이용해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걸 갖다가 정변이라고 합니다. 쿠데타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급진교합파에 속하는 젊은 그 당시에 엘리트들이죠. 이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이런 사람들이 뭐 서재필 이런 사람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제 가겠습니다. 자, 청의 도움으로 권력을 잡은 민씨 세력과 양무운동을 개화의 본보기로 삼은 온건개합파는 점점 더 청에 의존하였다. 자, 이게 어떤 맥락인가 하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모군란 있죠, 그죠? 이모군란 당시에 그 성난 99인들과 일반 서민들, 백성들로부터 일단 공격을 받았던, 그래서 일시적으로 쫓겨났던 그 사람들이 명성황후 및 민씨 세력이죠. 그죠? 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개화정책 추진하다가 그에 대한 반발, 이모군란으로 공격받고 일시적으로 이제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빈자리에 흥선대원군이 들어온 거죠. 그랬다가 흥선대원군이 누구에 의해서 납치당한다. 이모군란을 진압하러 들어온 청나라 군대에 의해 가지고 납치당한다. 그리고는 다시 명성황후 및 그 민씨 세력들, 명성황후 성이 민씨입니다. 민씨 그 가족들이죠. 민씨 친척 가족들, 그 사람들이 다시 다 이제 복귀하는 거죠. 정치 일면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 다시 권력을 잡은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청의 도움으로 권력을 다시 잡은 민씨 세력과 그래서 아까 전에 나오는 이 공공개혁파에 들어가는 민영이겠죠. 이 사람이 그 민씨 척척 중에 한 명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민씨 세력에 해당하는 민씨 세력과 양무운동을 개화의 본보기로 삼은 온건개혁파, 이 사람들이 이때 이제 정권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점점 더 청에 의존하는 자세를 보이게 되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는 그런 쪽이었던 겁니다. 어떤 현실적이면 현재는 청나라에 의해서 이모군란이 진압되었고 그래서 청나라에 의해 가지고 청나라 군대에 의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는 그 정권 유지에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인정을 하는 편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온건개합파는 청의 도움으로 현재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현실은 인정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 이제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등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건 싫다. 자주 독립국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제가 볼 때 이 급진계합파의 어떤 그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급진계합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사고 체계의 빈약함이랄까? 그런 것이 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자주 독립국가가 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건 좀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조금만 세상을 어느 정도 살아본 사람이라면 다 이제 알고 있는 건데 세상에 공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후대의 역사학자들도 그런 이제 한계점을 지적해요. 왜 자주 독립국이 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그렇게 거기에 의존을 하려고 했었느냐. 그 이제 지적을 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 김옥균이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 일본에서 차관을 도입하려고 했다. 차관은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빌리는 돈을 갖다가 차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돈을 빌리려고 했어요. 차관 도입하려다 실패하면서 급진개혁파는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그 돈을 가져와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급진개혁, 급진개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못하게 된 거죠. 자, 근데 하필 이때 1884년 요 즈음이죠. 자, 청나라가 중화질서 내에 계속 편입시키고 있었던 다른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베트남이었습니다. 근데 그 베트남을 놓고 프랑스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됐어요. 그러자 서울에 주둔하고 있던 병력, 청나라 병력의 절반을 베트남 전선으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력의 반이 빠지니까 이 기회다. 쟤들 군대가 적어졌을 때, 줄어들었을 때 이때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를 기회로 생각한 급진개합파는 일본의 지원을 약속받아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있던 일본 군대
그 이제 공사관 경비하러 왔던 그 수백 명의 군대 있죠.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정권을 탈취하겠다. 그리고 자기들이 길러놓은 다른 그 이제 그 무인들도 있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정천국 개국 축하연회. 우정천국은 요즘으로 따지면 우체국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우체국을 그때 이제 딱 만들게 되거든요. 개화 정책의 하나로서. 그래서 이때 이 우정천국 우체국을 여는 처음으로 우편 사업을 시작하는 그 개국 축하연회, 축하 파티를 할 때 이때를 이용해서 정변,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게 이제 갑신정변입니다. 그 세세한 내용은 여기 옆에 이렇게 그 지도 위에 역사 지도죠. 이렇게 이제 이동 경로 해가지고 창덕궁 옆에 경우궁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과정이 너무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가지고 일단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순서대로 써 있어요. 이렇게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어디서 했고 그런 게 여기 맨 처음에 우정천국에서 하고 이렇게 1번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 쿠데타를 통해서 그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던 민씨 세력을 상당수 이제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씨 세력 주요 인사들을 제거하고 그 창덕궁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고종 황제가 아직까지는 황제가 아니죠. 고종 임금과 그 아내였던 명성황후를 이렇게 이제 그 설득하죠. 저희들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왕을 자기들이 자기들 보호 아래 놔둔 상태에서 권력을 잡게 되는 그 과정인 겁니다. 그렇게 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들하고 그 의견이 맞지 않는 기존의 정치 주요 인사들을 제거한 다음에 왕의 신변을 확보한 상태에서 자기들이 왕의 명령이다라는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만들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계획을 펼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책에는 이제 3일천하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한 시간으로 따지면 이게 46시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정권을 잡았던 시간이. 그러니까 이틀이 48시간이죠. 2시간 모자라는 46시간 동안 정권을 잡았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거를 이렇게 발표했어요. 보면. 자, 급진개혁파는 봅시다. 급진개혁파는 어떤 나라를 꿈꾸었을까? 자, 급진개혁파는 새 정부 수립을 각국 공사들에게 알리는 한편 국가체제 전반의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이 개혁안의 내용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좀 이따가 형사평가할 때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때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개혁안, 이 김옥균의 감시능록에 줄여가지고 14개 조항을 기록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원래 발표한 개혁안은 14개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남아있는 거는 그 14개입니다.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 일부를. 자, 그래서 여기 잠깐 이제 내려가서 채울 거 좀 채우고 자, 급진개혁파는 왜 정면을 일으켰을까? 배경 민씨 세력과 원공개혁파의 청의존도가 심화되고 임모군란 이후에 급진개혁파의 입지가 약화되고 그 상태에서 김옥균이 일본에서 요거를 도입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다. 여기 뭐 들어갑니까? 차관 알겠죠? 아까 나왔던 여기 차관 도입 실패하면서 알겠죠? 차관 도입이 실패하면서 자, 여기에 차관 쓰세요. 차관. 자, 전개 과정. 청푸 전쟁으로 서울 주둔 청군의 병력이 베트남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어느 나라의 지원 약속에 일본의 지원 약속에 그죠? 일본의 지원 약속을 받아 이렇게 우정천국 개국 축하연회를 이용해서 정변을 일으킨다. 민씨 세력의 주요 인사를 제거하고 새로운 정부 수립에 성공한다. 46시간 동안.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어떤 그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지 그 일단을 이제 볼 수 있는 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김옥균이 남긴 그 기록에 나와 있는 14가지의 개혁안인 거죠. 자, 그 굵직굵직한 내용을 보면 자, 먼저 어느 나라에 대한 4대 관계를 폐지하려 그럴까? 당연히 청이겠죠. 청에 대한 4대 관계를 폐지하여 조선의 자주 독립을 선포한다. 이거 사실 의미가 크긴 합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 이제 4대 관계 이걸 이제 끝낸다는 거죠. 자주 독립국으로 서겠다. 자,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청입니다. 청에 대한 4대 관계 폐지. 자주 독립 선포. 자, 그 다음이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보장하여. 이거 보니까 굉장히 발전적이죠. 그죠? 얘들이 이렇게 좀 멋있는 점은 있습니다. 그 젊음의 패기 더하기 어느 정도는 그 사회의 엘리트로서 가장 그 당시의 세계적인 정세의 흐름에
잘 업데이트 되어 있었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그 이제 신분 차별을 없애고 인민평등권을 보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던 건 맞거든요. 세계적인 그 선진국들이. 자, 그래서 인민평등권을 보장하여 능력만 있으면 누구라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문벌 폐지, 그리고 뭘 보장했다? 인민평등권. 알겠죠? 인민평등권. 여기 인민평등권 적으세요. 자, 그 다음이 또 국왕 중심의 정치를 개혁해서 내각제도를 수립하고,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입헌군주 국가와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각제도 적으십시오. 내각제도가 어떤 제도인가? 그건 나중에 수업 시간에, 본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국왕 중심의 정치체제 개혁을, 이제 국왕 중심의 정치체제를 개혁하려고 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조세, 재정, 군사, 경찰제도 등등도 개혁해서 조선을 힘있는 근대국가로 만들려고 하였다. 근데 이게 또 이모군란 때도 그렇지만 이 갑신정변 때도 청군이 다시 개입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그 베트남으로 절반은 갔지만 절반은 남아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제가 공부한 바로는 1,500명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제 군대가 약 한 2,300명 정도. 거기에 김옥균, 박영효 이런 사람들이,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미리 길러놨던, 비밀리에 길러놨던 이제 무인들이 한 100명, 200명, 300명 그 정도 약간 있었습니다. 자,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이런 급진계합파가 만들어놨던 그 무인들이 어느 정도 약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청나라 군대 1,500명을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 청군의 반격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변은 3.1천하로 끝나고 말았다. 서울의 민중들도 정변 주도 세력을 일본의 앞잡이로 여겨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일반 민중들이 그 생각하고 있던 개화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어떠한 건지를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정치력이 좀 미숙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어떤 특징적인 현상이죠. 아무리 그 순수하고 지고한 어떤 굉장히 좋은 가치를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한다고 해도 사실 그 사회를 살고 있는 대다수 민중들, 대다수 백성들,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그 개혁이 성공할 수가 있는 법인데, 자기들은 굉장히 그 고매한 이상을 갖고 있었을지는 모르나 그 당시에 상당수 민중들은 개화는 친일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개화 정책 한다 그랬는데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우리나라 군인들 장교 육성하는 그런 거를 이제 일본 교관이 막 하고 있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개혁한답시고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정권 잡은 애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그 정권 잡은 상태에서 궁궐을 지키고 있는 거는 일본 군인들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민중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거 개화라는 이름을 앞세우고 있지만 이거는 친일이잖아. 이렇게 이제 인식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개화 정책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일본 측에 이제 경제적인 이익이 돌아가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일본으로 경제력이 이제 넘어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살기 힘들어지고 이러니까 이거는 나라 팔아가지고 일본만 도와주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이제 인식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잃자마자 서울의 민중들이 정변 주도 세력을 일본의 앞잡이로 여겨가지고 공격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쿠데타가 실패한 이후에 어디로 도망가느냐? 이 일본 공사관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급진계합파에 속한 이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이 이제 일본 공사관에 공격을 했던 거죠. 그래서 보면 그 사람 죽은 사람 이렇게 집어넣고 가는 관 있죠. 그 관 안에 김옥균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시체인 척하고 이렇게 빠져나갔다고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기록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김옥균, 박영효, 서강범, 서재필 등은 일본으로 그렇게 이제 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홍영식은 살해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변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기에 그 당시에 살아남은 급진계합파들의
활동해가지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거 꼭 한번 예, 인물톡톡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분들이 예,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